만약에 스마트폰 앱 하나를 그냥 정리하다가 실수로 탁 눌렀는데 갑자기 아파트 전세금 같은 돈이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면 40만 원짜리 중고폰 보상금 좀 아끼려다가 그 안에 든 수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다면요? 아, 상상만 해도 정말 등골이 오싹한데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정말 뼈아픈 현실이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비트모빅이라는 이 탈중앙화 자산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또 어떻게 자산을 잃게 되는지 그 생생한 사례들이 담겨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이거 나라도 당하겠는데 싶은 순간이 좀 많았습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금융 시스템의 그 안전망이라는 게 전혀 없는 세계의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앱하고 이 디지털 점유율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찔한 사례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모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빅 생태계에 들어왔다. 이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나이가 지긋하신 아버님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동생이 스스로 지갑을 만들고 자산을 옮기는 데 성공했다.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 생태계가 대중화의 길로 가는구나.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한 지인이 거래소 앱을 설치하다가 폰에 앱이 너무 많다는 정말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모빅 지갑 앱을 지워버렸다는 그 충격적인 사례가 등장하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수천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죠. 정말 황당한 건 이분이 원래 비트코인도 많이 가진 자산가였던 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고 보니까 업비트나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만 써왔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분에게 앱이란 지웠다가 다시 깔면 모든 게 복구되는 대상이었던 거죠. 카카오톡 지웠다 깔아도 대화 내용이 복원되는 것처럼요. 은행 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탈중앙화된 개인 지갑은 완전히 다른 우주의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 자료에서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야성이라는 단어인데 비트모빅 생태계는 야성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위헌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야성이라는 건 우리를 보호해주던 울타리,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진짜 디지털 광야 같은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점유물과 비점유물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점유물이란 비점유물이요. 네. 은행 앱에 찍힌 당신의 잔고는 사실 비점유물입니다. 그 돈의 실체는 은행 서버에 있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죠. 당신은 그저 접근 권한만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폰을 잃어버려도 돈은 안전하죠. 하지만 개인 지갑으로 들어온 비트모빅이나 비트코인은요. 100% 완벽한 점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운 5만 원짜리 현금처럼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그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내 손에 쥔 현금 다발과 똑같습니다.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도 찾아주거나 복구해주지 않아요. 이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점유물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편리함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이 디지털이라는 속성 자체가 우리한테서 소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디지털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가 해결해준다는 경험에 완벽하게 길들여졌죠. 동시에 데이터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속성 때문에 물리적인 금괴처럼 이것이 유일한 원본이다. 이런 감각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비극을 만드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 앱 삭제 사례가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그분은 부주의했다기보다 지난 20년의 디지털 경험에 너무나 충실했던 거군요. 그 경험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걸 몰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오는 또 다른 사례는 훨씬 더 안타깝습니다. 아, 그 스마트폰 교체 이야기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 고작 40만 원 중고폰 보상금 때문에 수천만 원이 든 기존 폰을 아무 생각 없이 반납해버린 그야말로 푼돈 아끼려다 큰돈 잃는 거의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40만 원과 수천만 원. 상식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인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그분 머릿속에서 스마트폰 속 모빅 지갑의 가치가 그냥 앱 아이콘 하나 정도의 무게감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점유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해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심이라고 지적하는 거군요. 제발 12개의 복구 단어만은 꼭 종이에 적어두세요 라고 직원이 신신당부했는데도 그걸 무시한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더 최악의 사례도 있죠. 백업이 중요하다는 말은 기억해서 복구 단어를 스크린샷으로 찍었는데 그걸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경우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자산을 모두 털렸다고 합니다. 와, 그건 정말 집 열쇠를 복사해서 대문에 우리 집 열쇠라고 써붙여 놓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재미있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비행기 테러처럼 발생 확률은 극히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 그런 극적인 위험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일어나는 스마트폰 분실, 교체, 고장, 실수로 인한 앱 삭제처럼 확률이 훨씬 높은 일상적인 위험에는 오히려 무감각하다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이런 현상이 왜 더 심해졌을까 생각해보면 이모의 기적 같은 캠페인으로 생태계가 급격히 커지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 큽니다. 선의로 정보를 퍼뜨렸지만 정보를 받은 쪽에서는 이 야성의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도 받지 못한 채 광야에 던져진 셈이죠. 그럼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원칙 하나를 제시하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에 1,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관하지 말라. 자, 이 문장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거의 분신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언제든 고장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잖아요. 교체 주기도 짧고요. 그런 귀기에 큰 자산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조회와 소액 결제를 위한 도구이지 당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금고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위험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 정말 의외의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종이 지갑이더라고요. 네, 가장 진보된 디지털 자산을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려는 역설이죠. 아니, 21세기의 종이라니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종이가 불에 타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박이 아주 명쾌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한국의 주거 환경에서 당신의 집에 불이 날 확률과 당신이 2, 3년 안에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실수로 앱을 지울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막연하고 극적인 공포보다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고 지금까지 종이 지갑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고액 자산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용법까지 알려주더군요. 종이 지갑의 개인 키가 가려진 금박 부분을 살짝 긁어서 주소를 확인하고 테스트 삼아 소액을 먼저 보내본 뒤에 다시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금고에 보관하라는 거죠. 가족들에게 복잡한 12개 복구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안전하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서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종이 지갑의 본질적인 가치는 단순한 안전한 보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그 점유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물리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교육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 도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를 만질 수 있는 종이로 바꿔서 그 책임의 무게감을 직접 느끼게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종이가 당신의 전 재산이니 이걸 금고에 넣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은행 예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체감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문제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 앱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된 디지털 안전감, 그걸 깨부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역설적으로 종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재미있는 건 과거에는 오히려 종이 지갑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이 지갑 자체를 현금처럼 주고받다가 사기를 당할까 봐 우려했던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잦아지자 이제는 차라리 종이 지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태계가 성장하며 겪는 일종의 성장통인 셈이죠. 네. 생태계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충격적인 손실 사례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과 생태계의 철학까지 짚어봤는데요. 이걸 전부 종합해보면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비트모빅 같은 탈중앙화 자산은 당신의 은행 예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손에 쥔 금괴와 같다. 그러므로 그 보관 책임은 100% 당신 자신에게 있으며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해커가 아니라 편리함에 무뎌진 바로 우리 자신의 방심이라는 것. 완벽한 요약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함에 취해서 그 이면에 있는 책임의 무게를 잇는 순간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죠. 최종 결론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명쾌합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자산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단돈 몇천 원짜리 종이 지갑에 옮겨서 당신의 집 금고나 은행 대여금고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 물리적으로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야성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점유물의 개념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것은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소유물이라는 감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건 현금이랑 같아 라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행동을 바꾸게 만들 당신만의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